안녕하십니까, 윤정두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시간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윤정두가 또 나왔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여러분들께 특급 비법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11월 달에 벌써 3회차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 교육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채팅방에 너무너무 많이 계시죠. 자, 오늘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3번 교육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내용 숙지가 제대로 안 됐다, 혹은 섹시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습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복습만 제대로 받으시면요, 12월 달에도 어마어마한 수익,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삼형제 이런 종목에서 기본 수익 딱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 1조 미만 MS 오토텍 같은 종목으로 금요일 상한가를 월요일부터 또 12월부터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교육 제대로 받으셔야 되겠죠. 이 교육 제대로 오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교육 자료까지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11월 달에 시장이 15%나 올라오는데 11월 달 한 달 동안 15% 올라올 동안에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더라.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줄 알았는데 못 올라오고 있더라. 옆에 이렇게 쳐다보니 신고가 랠리 나올 때 다른 종목은 오르고 있더라. 그게 바로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시장 주도주가 쫙 움직여줘야만, 이렇게 움직여줘야만 지수가 견인되는 거죠. 지수는요, 변동성 큰 종목군들,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이 아무리 움직여봐야 꼼짝도 안 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예요? 지금 400조가 넘죠.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3%를 넘깁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34%를 넘깁니다.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견인이 되죠. 시장의 지수가 견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타 대형주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왜 따라붙을까요? 시장이 좋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흐름보다 원론적인 기준이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가. 누구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든 삼성전자든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쪽에서 시장을 견인할 때.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지수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 그 종목에 대한 편입 비중이 인덱스 펀드 쪽에서 조금씩 더 증가하겠죠. 그러한 수급 논리도 들어오는 거고요. 또 해지 물량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주도주를 잘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붕괴된다? 택도 없는 소리.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갈 때 시장 주도주를 보셔야 됩니다. 시장 주도주의 역할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준, 이때는 환율이 여전히 1140원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업종이 움직일까요? 수출주가 움직이죠. 수출주.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512포인트에서 얼마? 939까지 얼마? 83% 올라옵니다. 1년 만에 83%. 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한 달에 15% 올라오는 거, 다음 달에 10% 올라오는 게 그게 버겁다고 생각하세요? 2017년도에 올라온 게 26%예요. 2017년도에 올라온 게.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장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게 어느 시점이에요? 바닥금리에서부터, 바닥 경기에서부터 돌려져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서 또 금리를 실제 올리면서부터 그 폭등 랠리가 나오던 시점, 스타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률이 나올 때 이 극대형주의 흐름은 이렇게 2배 수준. 이때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입니다. 상한가가 15%, 상한가가. 지금은요 30% 변동성이 커져 있죠. 유동성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주도주는 누구였다? 수출주였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2004년도 3분기 이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환율 요따구로 방어하지 마라. 왜? 외환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면 달러,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폐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채권을 사든가 유로화를 사든가 뭐 여러 가지 병행을 합니다.
그 병행을 할 때 자산 운용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환율을 방어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진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죠. 원화 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원화가 강세를 띠면서 900원이 이탈될 정도로. 그럼 뭐예요? 900원 주고 1달러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수출주는 어떻게 힘들죠? 온통 뉴스가 다 그거예요. GDP의 70%가 수출주인데, 수출인데 원화가 너무 강세를 떼서 힘들어요. 엉엉엉. 거짓말쟁이들. IMF 이전에는 더 밑에 노려져 있었죠. 결론적으로는요. 수출주가 힘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안 보면 되죠. 그럼 뭘 봅니까? 내수주를 보든 또 환율의 강세를 띨 수 있는 환율 강세에도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선업종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시대별로의 주도주들의 역할, 시대별로의 주도주들의 흐름, 결론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의 기준에 512포인트부터 2100포인트까지 올라올 동안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건 뭡니까? 조선주입니다. 왜요? 70년대에 조선업 호황이 나타납니다. 70년 초반에. 그러한 흐름이 30년 만에. 중간에 경기의 회복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밴을 한번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최소 20년에서 25년, 30년. 그 과정 속에서 90년대 중후반이 딱 멈춰져 버린 거죠. 그 가운데 2000년 초중반에 경기가 살아납니다. 언제? 2002년 4분기부터. 2002년 4분기부터 지금이랑 비슷해요.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해운주들의 폭발적인 랠리. 그러고 나서 조선주들의 수주. 해운주들이 점진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발주를 하죠. 노후 선박을 해체하죠. 새롭게 발주를 하죠. 그러면서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그때 유럽에서 조선업종을 잡고 있다가 유럽은 이제 유람선, 고급 호화 유람선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본으로 넘어온 곳이 우리나라로 산업이 바뀌었죠. 점점 선진화되면서 이런 쪽은 선진국에서는 외면하는 그런 흐름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는 우리나라가 톤수 기준, 환산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수주 금액 기준으로, 특히 수주 금액 기준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을 누르고 올라서기 시작하죠. 그때 중국은 막 쫓아오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결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VLCC급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어내던 후판이 2장이나 들어가는 그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어내던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거기에 실적이 어마어마해졌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세계적으로 LNG 선박의 최강자죠. 거기에 주인 없는 회사가 돼버리니까 삼성중공업이 치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쌍끌이로 세계 LNG 선박을 다 수주해버리죠. 거기에 컨테이너선의 최강자가 누구예요? 삼성중공업, 또 한진중공업. 거기에 중형 PC 선박, 액화 석유 운반 선박, 누가?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되면서 전부. 근데 결정적인 건 뭐다?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있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잘라놓고 보여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뭐다? 조선업종. 현대중공업이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이 15,900원에서부터 무려 33배, 55만 원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이런 게 시장 주도주예요. 지금의 기준은 어때요? 시장이 지금 30% 올라왔어요.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30%.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200%, 하이닉스 200% 이상. 와우. 그게 시장 주도주입니다. 그러한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83.39% 시장 오를 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때 기준에 여러분들은 KT가 나쁜 종목입니까? 우량주죠. 우량주면 뭐예요? 나에게 수익을 못 준다면 안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 주도 업종이 어느 건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83.39% 올라왔는데 포스코 시장 수익률 조금 넘습니다. 왜? 철강이라는 건요. 경기가 살아나면 지금도 철강 보시잖아요. 경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철강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하다못해 IT까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강 가격을 그럼 막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 영업마진을 막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산업이 가격 경쟁력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국가, 정부 관계자
철강 업종 관계자, 조선이면 조선 업종 관계자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맞추죠. 그것을 가지고 해외에서 들여다볼 때 가격 추정했어, 담합했어, 정부가 끼어들었어, 그렇게 해서 제소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철강은 언제 간다? 맨 마지막 자락에. 결국은 철강 포스코는 2007년도에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죠. 이때는 시장 수익률 조금 넘는 수준. 실질적으로는요,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해요. 연도별로 쪼개놔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15,900원에서부터, 저점 15,900원에서부터 55만 원까지 33배 올라와 버립니다. 두 번째 기준에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에 언제? 2004년 5월이라고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올린 게 2004년 6월, 미국 금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6년 6월까지 올리죠. 몇 번?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열려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17번 올립니다. 17번 올리면서 결론은 이런 시장에서 105% 시장 상승 랠리가 나올 때, 지금 언제부터?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 2년 동안에 얼마? 105%. 지금의 기준이면 얼마? 행복해. 얼마? 5,200포인트. 5,200포인트.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 시점에. 우와, 이제부터 금리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올리기 시작하면 2023년까지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대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경기 지표가 좋다잖아요. 하는 총재께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돈을 그렇게 뿌려야 되는데 안 살아나는 게 우습죠.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 그렇게 되면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거나 사도 다 가는 그런 랠리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랠리. 2년 동안에 105%, 2년 후에 5,200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도 KT는 못 갑니다. 시장에 연동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윤정부가 멋부리려고 삼성전자 사세요, 1등주 사세요, 저는 1등 전문가입니다, 그런 말장난하는 채널 보지도 마세요. 언제부터 자기들이 1등 전문가였어? 윤정부가 1등 전문가인 거야. 왜? 윤정부는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에서 업종만 딱딱딱 잘 뽑아내서 그걸로 수익을 땅땅땅 내요. 시장이 깨지면 깨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삼성전자 할아버지께서 오셔도 안 사요. 왜? 환율이 깨졌다 그랬잖아. 언제? 2004년도 3분기에 1140원 하던 게 2007년까지 해서 계속 깨집니다. 얼마까지? 900원까지. 그런다고 시장이 박살납니까? 아니죠. 결국은 삼성전자만 안 사면 되는 거야.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 근데 이럴 때 막 멋부려요. 보셨죠? 삼성전자 수익 났죠? 그거는 시장보다 안 올랐는데 어떻게 수익이라고 그러나? 마이너스인 거지.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더 세게 올라오니까 보셨죠? 삼성전자 사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 시장보다 못 올라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시장 대비 최소, 지금의 시장이라면, 예전이면 1.5배에서 3배 수준인데 지금의 시장 기준은 시장 대비 최소 3배에서 5배, 심지어는 10배까지 올라와요. 그게 시장 주도주예요. 실제 그렇게 올라와요. 33배 올라오는 조선주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포스코 마찬가지. 현대중공업을 보는 거예요. 가격 결정력이 있는, 지금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 환율 조금씩 더 강세를 띄워봐요. 우리나라 경기 살아나면 환율이 워낙 강세를 띄겠지.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게 뭐예요? IT, 반도체.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겁니다. 시장 얼마? 150% 오를 때. 마찬가지예요. KT 겨우 그 수익이네요. 응? 안 나오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 이걸 우리 삼성전자 사서 대박 났어요. 바보지. 시장이 150% 올랐는데 삼성전자 150%. 윤정두가 뭐 맨날 삼성전자 추천할까 봐? 아이고 참나. 사라고 말씀드릴 땐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예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조선주 사세요. 조선주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PD 선생님, 작가 선생님께서 다른 종목 좀 갖고 오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안 돼. 수익 날 종목을 드려야지. 지금 뭐예요? 수익 날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자동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프로필 화면 보이시죠? 33년 주식한 윤정두가 22년 동안 공중파부터 케이블 TV 나가서 시청률 1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 나니까. 뭘로? 극대형주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으로. 윤정두가 제일 싫어하는 셀트리온, 삼형제에서 수익은 다 내드리잖아. 수익 내드리고 할 말하는 거지. 수익도 못 내드리고 의약품은 거품이라 안 돼요. 이런 사람도 나쁜 사람인 거고, 무조건적으로 의약품 사세요, 의약품 사세요, 시가총액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런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윤정두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수익 내드릴 수 있으면 내드리면 되죠.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빨리 넘기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표가 중요한 거예요. 요 표가 시장 주도주는 무엇인가? 요 표가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 추가 교육 쫙쫙 해드릴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께 한 주간 금요일 날 잡아드렸던 한 파트의 교육이에요. 빨리 넘어갔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서 시장 주도주 못 잡으시면요.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제대로 내셔야 되겠죠? 네, 교육 마저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약속을 드려서 이 큰일 났습니다. 금요일 교육해드려야지. 일요일 날 야간교육, 저녁 8시에 일요일 야간교육 또 해드려야지. 노란톡 국민톡에만 와 계시면 일요일 야간교육 해드리고, 일요일 야간교육을 통해서 잡아내는 셀트리온 삼형제, MS 오토텍, 그 다음날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우, 대박이에요. 교육만 받으시면 그냥 셀트리온 제약 같은 상한가 종목이 막 나옵니다. 목표 주가? 너무너무 편하죠. 지금 여러분들께 화면 보여드리잖아요. 노란톡 국민톡 빨리빨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갭 교육해주세요. 갭 빨리 넣어보세요. 한번 채팅방에 갭 지금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채팅하시는 분들 놀라셔도 갑자기 우리 나온다. 와 재밌다. 갭 이처럼 능동적인 방이 어딨냐고. 숫자 1번만 넣어달라고 그래도 안 넣어주는데 그냥 갭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으셔야죠.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MS 오토텍 이런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가 보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보입니다. 갭 쭉쭉쭉 보셔야죠. 빨리 찾아 들어오세요. 10,000명의 분들이 먼저 들어와 계십니다. 윤정두 그리고 숫자 777을 넣고 찾아오십시오. 갭이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거? 몸통과 몸통입니다. 몸통과 몸통 사이에 요 공간, 이걸 갭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실전에서는요, 몸통과 몸통의 요런 흐름, 몸통과 몸통에 갭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 갭을 찾아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갭을 찾아내서. 종가가 여기였는데 시가가 여기잖아요. 몸통과 몸통 간의 공간이 어떻게 돼서요? 안 보이시죠? 근데 개파락이라고 그러지 이걸 갭상승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주가 밀리고 시작해서 이럽니까? 개파락 나오고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서 필룩스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쭉쭉쭉 올라가다가 음봉 떨어져서 갭을 메꿔버립니다. 근데 주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봉으로는 꼬리 달고 돌리면서 주봉 갭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다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갭에 대한 요 자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리 잘 돼 있는 자료가 없어요. 없다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놓은 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갭에 대한 기준가 잡는 이런 방법까지 싹 다 접어드렸잖아요. 근데 이 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돌파갭, 갭의 종류 돌파갭, pop통갭, 급진갭, 소멸갭 쭉쭉쭉쭉쭉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보통 갭이죠. 아무 의미 없는 갭이에요. 두 번째, 소멸갭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물 이후에 보는 거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돌파갭이거든요. 돌파갭이라는 건 뭐냐면 올라갈 때 기준만 먼저 잡아드리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고점을 그냥 양봉으로 돌려놔도 우와 힘세다. 매물벽 뚫었다. 그럴 판인데 갭이 공간이 나오고 딱 뚫어. 으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을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갭이 돌파갭이 터지는 순간 돌파갭 앞쪽 고점을 양봉도 아니고 갭 상승 이후에 빵 치고 그럼 거래량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터지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와우 대박 매수 많은 분들이 전고점 돌파할 때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도 편입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급진갭이 나오게 되면
다우 이론의 추세 추정 국면이고 엘리어트 이동의 파동 이론의 3번 파동에서의 발생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 불리고 이것에 따라서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자격증을 발행하는 금융자격증을 발행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여기까지만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시중 모든 도서에는 도서 막 집필해놨잖아요. 윤정도 12권 책 냈지만 윤정도 이외에. 그럼 다 자기가 쓴 것처럼 해놓고 이런 거 몰래 훔쳐다가 자기가 쓴 것처럼 딱 내놓는 거야.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끝이야. 우리나라 모든 책을 뒤져보세요. 갭이 나오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끝이라고. 윤정도는요.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범위를 급진갭, 돌파갭에서 둘 다 잡아서 설정을 해드리죠. 이런 성걸 반전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제대로 잡아드리죠. 우리나라 자체에 없는 내용이라고. 이거 다 가려버릴 거야. 이걸 내가 왜 공짜로 알려줘야 되는데. 33년 주식한 윤정두가 22년 동안에 공중파부터 케이블 TV, 경제 TV 다 나가서 시청률 1위 다 하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12권의 책을 쓰고 증권사 임직원부 교육 다 들어가고요. 대학 가서 강의하고 프로필을 하면 확 나올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프로필 하면 나오잖아요. 한국거래소 가가지고 2005년도에 초청 강연회 하고 그 자료 모든 자료들을 지금은 무료로 다 뿌려드리잖아요. 근데 능동적이신 분들을 뿌려드리지 그냥 이런 걸 막 주나? 말씀드렸잖아. 돌파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있다라고 우리나라의 금융투자협회에서 딱 만들어만 놓고 있다가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베껴 쓰는 사람들 책 보면은 전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끝. 아니 어떻게 설정하라는 거 어떻게. 여기 써놨잖아요. 돌파갭, 급진갭의 목표 주가, 성골 반전의 목표 주가 가려버릴 거야. 이거를 지금 적으시면 뭐 할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만도 보실까요? 만도 채팅방에 빨리 올려주세요. 만도 52주 신고가 랠리 빠바방 방송에서 3만 원대부터 그냥 3만 원 초반부터 올려드렸는데 빠바방 오늘 4만 8천 원 또 넘겨. 52주 고가 또 넘겨. 아이고 행복해. 지난주에 교육 받으신 분들 추세 교육 받고 갭 교육 받으신 분들 갭 교육 받고 이야 여기서 갭이 나왔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엄마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딱 올라왔네. 그러더니 추가 갭이 또 나오네. 또 나와서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설정했네. 그랬더니 우와 이게 바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점이에요. 이거 자료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셔야 되죠. 저는 추세 교육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너무 정신없이 갔죠. 일요일 날 또 교육해 드릴 거예요. 금요일 날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서 교육해 드릴 거예요. 선착순 이제 100명도 안 남았어요. 방 하나 또 열어놨어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방 하나 또 열어놨어. 1400명 넘는 방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노란톡 국민톡에서 오픈 채팅방 윤정두 777만 넣으시면 돼. 샵이 어렵다 그러면 안 찾아도 돼. 윤정두 777만 넣으셔도 돼. 빨리 오세요. 그래갖고 밑에 빨리 쓰세요. 만두 갭. 이야 갭 교육만 받아도 대박이구나. 만약에 이게 어려우셔요.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 어려우시면 어떻게 해? 윤정두가 머슴이 알아서 다 계산해서 올려드리잖아. 어디다? 노란톡 국민톡에 만두가 말입니다. 아이고. 만두가 말입니다. 오늘 신고가가 났습니다. 근데 앞전에 갭을 보니까 목표 주가가 주봉상으로 얼마입니다. 일봉상으로 얼마가 됩니다. 거기에 거래량만 수반되면 목표 주가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펀드멘탈은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4조 이상짜리가 빠바바바바방 치고 올라오는 거냐. 우리는 3만 원 초반부터 방송에서 교육해드리고 4만 8천 원까지. 으아 그러면 얼마 올라간 거야. 50% 가까이. 엄마 나도 만두 사고 싶다. 아이 죄송합니다. 만두. 마지막으로 우리 추세교육 배워야죠. 추세교육. 증권 분석의 정의 쭉쭉쭉 이런 내용들 전부 여러분들이 자료 받으시고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고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추세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다. 이 추세의 내용을 이렇게 추세 종류에는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이평선, 또 이평선에도 쪼개서 배웁니다. 그 안에 또 갭이라는 것도 있고 반전일 되돌림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차분히 들으셔야지. 야간 교육방송에서 차분히 들으셔야지. 주말에 일요일에는 얼마? 5시간씩도 해드려. 기분 좋으면 이렇게 막 능동적으로 하시면 5시간도 해드려. 응? 지금 노란 톡의 분위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난리가. 추세 한번 갑시다. 추추추. 추신수 선수 생각나네. 추추추. 이야, 추세 교육 받고 나는 현대글로비스에서, 나는 HMM에서 단기 더블 났어요.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에서 5조 수준까지 그냥 HMM. 이야, 날짜 다 잊어먹어요. 그런 종목에서 추세 교육 받고 만두에서 예? 추세 교육 받고 수익을 내셔야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추세가 형성되느냐. 이게 뭐 어떻게 추세 이탈됐네. 이거는 시중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해야만 이런 추세가 바뀔까? 어떻게 해야만 이런 추세로 나올까? 그 기준점이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참, 다 가려버릴까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33년 주식한 윤정두가 22년 동안에 공중파 나가고 케이블 TV, 경제 TV 다 나가서 시청률 1위 다 기록하면서 수익률 대회 검증해야 되니까 8개 수익률 대회 8번 우승을 하고 거기에 책 12권 쓰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소형 교육이 아니 이런 교육이지. 우리나라에 없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33년 노하우를 정리해서 이래야 추세가 바뀝니다. 이걸 지금 교육받고 싶으세요? 온라인에서 차분히 받으세요. 읽어만 봐도 되는 내용인데 이게 검증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수익률 대 타이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죠? 추세를 지극히 서양식 패턴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추세를 정확히 그려드린 날짜가 언제냐면 10월 13일이에요. 10월 13일. 10월 13일 야간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10월 13일인데 10월 10일 날 갭상승 이후에 꼬리 달고 7%까지 올라갔다 꼬리 달고 내려오고 음봉.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나오면 갭이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야, 공간과 공간이. 근데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갭상승 나왔으면 상승 나왔으면 갭상승이지 그게 그냥 강한 상승 나왔어 이러나?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쭉 13일입니다 이게. 20일까지. 20일은 뭔데요? 현대글로비스의 20일은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추세 이거. 현대글로비스의 10월 20일은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10월 19일 날 장 끝나고 쫙 대선 충당금을 잡습니다. 그게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결론은요. 갭상승 쭉 나와주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그냥 지금 프로필 하면 나오죠. 이런 윤정두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10월 20일 날 현대차가 마이너스 6%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꼬리 하나 없이 그냥 양봉으로 쫙 돌려요. 현대글로비스도요.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 10월 20일 날 오히려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 얼마에서부터? 10월 13일 날 교육해드릴 때가 15만 원대 중반. 그리고 나서 10월 20일이 22만 2천 원. 불가 거래일수록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50% 수익. 시가총액 6조 7조 넘어가는. 그런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면 21일 날은 뭐를 냈느냐? 현대글로비스 이런 수익 내고 뭐를 냈느냐? 21일 날부터는 현대글로비스 이후에 HMM이죠. HMM. 똑같이 주봉상에 쫙쫙 이게 21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23일 날 갖고 나서 추세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7천 원대부터 들어갔던 이 현대 HMM이 시가총액이 얼마? 2조 6천억 정도 했나요? 이게 지금 3억 2,600만 주 하거든요. 그 흐름에서 이러한 흐름까지. 보이세요? 이거? 이 추세에서? 그죠? 결론은 마음의 만도잖아요. 만도. 만도의 기준에서의 흐름. HMM, 일봉, 그러고 나서 만도의 흐름까지. 만도 지난주 금요일 날 교육해드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 교육 빨리 찾아오시오. 노란톡 국민톡에 윤정두 777 검색해서 오십시오.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서의 윤정두였습니다.